그런 생각도 있어요. 많은 난임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만 의사 선생님을 보고 병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잖아요. 뭐 진료실을 가보는 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삼신의사 한상훈입니다. 오늘은 복강경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복강경 수술이 1990년대만 해도 개복 수술이 많았어요. 복강경 수술을 별로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에 있을 때부터는 복강경 수술이 아주 활발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봐도 복강경 수술이 훨씬 좋은 것 같긴 해요. 예전엔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안 돼야 되는 경우로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트레이닝 받고 나서는 무조건 복강경이에요. 그러다 정말 안 되면 개복이지만 대부분은 복강경을 하게 되고요. 복강경은 배 안에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란 주머니가 있는데 배 안에 장도 있고 간도 있고 장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궁과 난소가 있으니까 그 복강에 CO2라는 가스를 넣고 그 안에서 난소와 자궁을 보고 이렇게 투관침이라는 걸 통해서요. 복강에 작은 구멍을 내요. 그 투관침을 통해서 이렇게 포셉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포셉이 왔다 갔다 잡아주면 그걸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 여기 보이는 이 손 있죠? 이렇게 보여야 되나요? 이렇게? 이 집게손이 제 손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잡고 있지만 제가 수술을 할 때 수술하면 제가 손이 이렇게 대고 있는 듯한 싱크가 돼요. 마치 좀 아바타 같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고 잘 수술이 됩니다.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 그걸 확대해서 본 다음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굉장히 좋고요. 출혈도 거의 없어요. 많이 줄죠. 그리고 난소를 보호하는 난소 보존 시술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의 장점이라면 절개가 당연히 작아요. 수술한지 모르겠죠. 두 번째로는 회복 기간도 짧아요. 왜냐하면 구멍을 뚫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열거나 해서 그거 회복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세 번째로는 흉터가 적으니까 미용으로도 좋아요. 배꼽은 살짝 해도 티 안 나죠? 비키니 입을 때 그 아래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부인과 수술을 해야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을 합니다. 요즘에는 암 수술도 복강경으로 다 해요. 그래서 산부인과적 질병으로는 자궁 근종입니다. 한 1년에 60만 건 정도 발견이 되죠. 그 다음에 난소의 자궁내막증, 기형종, 그 다음에 난관 수종, 그 다음에 나팔관 개통 수술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요. 진단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 진단 복강경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밖으로 볼 때는 이상 있는 걸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배 안에 이상 있는 건 초음파로 확인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필요하면 CT나 MRI로 확인한 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준비한 다음에 카메라와 집게가 들어가서 직접 보고 그거만 딱 떼내는 핀셋 치료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본인이 하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취를 하고 본인은 자기 때문에. 수술 전 주의사항은 당연히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수술 전에 관장 등으로 장을 비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 유착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요. 복용하는 약물 당연히 조절해야 돼요. 고혈압약이나 호르몬제 그런 걸 조절해서 출혈이 없게 조절합니다. 요즘에는 국가에서 이제 복강경에 대한 엄격한 그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원내 공기 정화가 잘 되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맞추기도 있어야 되고 특정 농도 이상 미세먼지 올라가면 안 되고요. 복강경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 복강경 시술을 진행하는 인증받은 의료기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복 수술을 상상하면 좀 더 쉽게 되고요. 개복 수술을 하던 어떤 도구들을 복강경 카메라 끝에 달아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강경 케이스는 자궁 근종이나 자궁내막증, 유착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복강경 케이스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거가요 처음엔 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되고 책도 보고 학회도 다니고 컨퍼런스도 하고 매일마다 새로운 리포트가 나오죠. 대학병원에서 복강경을 직접 집도를 몇 번 해보면요 대학병원은 또 어려운 케이스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 어려운 케이스 한두 케이스 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수술은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의 난이도 중에 제일 높은 건 당연히 암 수술이고요. 그 다음에 자궁 근종으로 혹을 제거하고 그 안에를 봉합하는 수술, 그 다음에 전자궁 적출술, 그 다음에 난소나 나팔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임에서는 복강경 수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관 수종이라는 게 있어요. 나팔관이 있는데 나팔관이 부어 있는 경우죠. 이 나팔관이 많이 부어 있으면 여기 나팔관에 있는 물 자체가 여기로 들어가서 착상할 때 영향을 줘요. 배아가 착상되다가 흘러내리고 또 착상되는 걸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임신이 잘 안 돼서 시험관 하게 되는데 착상의 문제 생각하면 나팔관을 양쪽
받고 임신되는 경우도 한 몇 케이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5케이스 정도 환자분한테 설명드리고 나팔관 묶고 나서 임신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궁내막증이 심한 경우 시험관악이 진단서나 이런 걸 자세히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 6개월만 지나도 바로 임신 시험관악이 가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자궁내막증 자체가 불처럼 번지면서 난소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임신에 방해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이 자궁내막증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궁내막증이 있는데 어느 정도 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은 CA125라는 혈액검사에 달려있어요. 영상검사도 있지만 CA125라는 검사가 빨갛게 나오고, 즉 이상소견이 있고 영상소견도 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조치를 취하고 시험관악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혹이 만만해 보이거나 CA125 수치가 괜찮거나 이런 상태라면 시험관악이 먼저 해봐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또 하나의 경우는요, 뜻하지 않게 4cm짜리 기형종이 진단이 됐습니다. 기형종은요, 난소가 있으면 그 안에 살옷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줄기세포에서 분화되면 다른 세포 조직이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임신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얘네가 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복강경 수술로 기형종을 제거하고 임신을 하는 걸 권장드렸고, 다행히 난소 기능 평가에서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는 지인분이었는데 근종이 컸어요. 자궁이 7cm인데 근종이 6cm, 7cm 2개 정도 있었죠.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유산이 됐어요. 또 임신됐죠? 유산이 됐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셔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근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 근종 수술을 먼저 하고 임신을 시도해보라고 하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분은 근종을 완전히 제거를 했어요. 임신하기 좋은 자궁으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6개월 뒤에 임신 시도를 하고 첫째 낳고 둘째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혹이 있으면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면 시도를 먼저 해보고, 조금이라도 그게 영향을 주는 느낌이 좀 든다면 상의해보고 먼저 치료를 한 다음에 임신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길이 막히면 좀 돌아가서 임신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복강경은 난소 수술의 경우는 한 20-30분이면 끝나고요. 준비하고 마취 깨고 이래서 1시간이나 1시간 반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면 대부분 가스가 나오세요. 3-4일이면 충분히 걸어 다니고요. 보통 진단은 2주까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대개 일주일 정도면 일상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유착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자궁근종을 수술했거나 그러면 조금 더 안정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상담도 가끔 하는데요. 통증이 많이 있거나 고열이 있거나 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면 태어날 때 설명 듣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전화를 주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소독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또 이제 합병증이 걱정될 때가 있으세요. 근종 수술의 경우에 가끔 수혈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유착이 심하면 가끔 장에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장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유착이 너무 심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경우에 개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여성분이셨고요. 되게 바쁘셨고 가입력 보존을 위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 오셨었고요. 보시다시피 혹이 한 8cm 정도 되셨어요. 이거는 흡인술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임신을 고려하면 수술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환자분도 오케이 하시고 수술을 하되 임신을 할 수 있게 가능하면 정상 조직을 많이 남겼어요. 그 설명드릴 때 재발을 하더라도 정상 조직을 남기고 임신을 준비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난소 기능 보존 수술을 했고요. 6개월 뒤에 봤는데 난소암 표시자 검사가 처음에 봤을 때 CA125가 100%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난소 나이 검사는 30대 후반인데 다행히도 4.1로 괜찮았어요. 이 난소 나이를 지키자. 그래서 이제 난소 보존 수술을 했고, 한쪽은 근종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종도 같이 제거를 했고 난소옥도 같이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소변 검사 양성돼서 기뻐서 오셨고, 황체기 보강하고 착상 도와주는 약도 쓰고 임신 9주로 요번에 졸업하셨고, 아마 지금쯤이면 출산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좀 있으면 돌잔치 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결혼할 때까지 검진을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쯤 검진을 바로 하셨고 본인 상태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검색해 보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시고, 본인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본인이 생각한 게 이해가 딱 되신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고 그대로 시행하신 게 가장 성공 비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수술이나 시술은 되게 긴장이 돼요. 저도 다른 데 다쳐서 수술한 적도 있는데 되게 긴장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의료진을 믿고 마음을 놓으시는 게 제일 낫고요. 궁금한 거 질문해서 다 해결하세요. 그러면 마음을 놓는데 훨씬 편해집니다. 수술 꼭 해야 되는 경우에 본인이 상의해서 진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